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시게 될 테고요. 자, 공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이 많다는 거죠.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6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공부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도시개발법이랑 같은 맥락에서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도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암기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뒤죽박죽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절차라는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먼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개발 구역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개발 계획도 같이 수립이 돼 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은 시행자가 건설 계획 작성을 해야 되죠. 이 건설 계획을 이름하여 실시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설 계획을 작성을 해서 확정짓는 것을 실시 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게 확정되면 건설계획이 확정이 되고요. 자, 수용 방식은 공급 계획이란 말에 큰 의미는 가질 수 없을 테고, 만약에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토지와 관한 공급 계획인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의 그림, 건설 계획인 실시 계획, 그리고 공급 계획인 환지 계획 작성 및 인가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나중 단계가 뭐냐면은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준공 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해서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걸 이름하여 환지 처분 공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사업 앞에 뭐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은 별개의 문제로 가고요. 일단은 건설 계획으로서 실시 계획, 공급 계획으로서 환지 계획, 건설 계획 확인해 보는 거, 준공 검사, 공급 계획대로 분양을 해주는 거, 환지 처분, 공고 이런 식의 절차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논의를 하나 해볼 것이 이런 게 있겠죠. 자, 하나만 더 정비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법에서는요, 자, 중심축만 볼게요.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떻게 용어를 쓰냐면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 다시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이에 비해서 정비법에서는 여기다 몇 세대 아파트를 짓자라는 식의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서, 그걸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 자, 건설 계획 작성했으면 이제 공급 계획 만들어야 되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주요한 내용은 관리 처분 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요. 땅을 주는 거니까. 그럼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동호수 추첨할 때까지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집, 이걸 우리가 입주권이라 불렀었고, 관리 청객 인가 후에 동호수가 추첨이 이루어져서 동호수가 특정이 되면 그걸 분양권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실 때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이라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뭐야 이것은 바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럼 뭐 얘기 나온 김에 무엇이 어떤 것이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관련 조항을 적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입주권 같은 경우는 중개를 한다. 겸업으로서 중개를 한다.
발표한다 할지라도 법정 중개 보수니 뭐니 이런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데 비해서 분양권의 중개가 이루어지면 그건 중개 대상물이니까 공인중개법을 적용을 해서 그때는 뭘 해야 되죠? 법정 중개 보수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정비법에서 건설 계획을 가리켜서 사업 시행 계획서 확정 짓는 것을 인가. 그다음에 이 30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몇 평짜리 아파트를 누구한테 공급해 줄 것인가 하는 게 이걸 관리처분계, 이걸 확정 짓는 것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건설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정비법에서는 비슷한 표현 씁니다. 준공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면 이때 준공 인가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 이제 소유권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 거기서 공고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발표한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그래서 땅을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 이렇게 볼 테고,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서 파생되는 문제 바로 소유권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을 따고요.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고시라고 해서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모든 권리 공개가 이전 확정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언제 권리 취득한다고 그랬습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봤어. 그래서 자 도시개발법과 절차를 비교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작성해서 확정 짓는 것을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자 환지 방식을 전제했을 때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준공 검사,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이 공부하실 때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내용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구체적인 내용들 이게 특히 이제 내용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양이 많아서 하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뼈대 잡아 놓는 요 과정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제가 지적해드린 몇 가지를 외워서 그냥 그걸로 찍어간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절차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이 정비법의 절차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정비사업 시행이라고 해서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 또는 관리 처분 인가, 그리고 나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되는지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해요? 준공 인가. 그다음에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 주는 것을 이전의 고시, 이런 네 단계를 거쳐서 정비 사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자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큰 틀의 그림을 잡는 것을 정비 기본 계획. 자 그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몇 층짜리까지 건물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정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는 거 큰 틀의 그림 잡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비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비 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 시험용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절대적으로 암기량이 많은 것이 많이 암기가 요구되는 양이 사업 시행자에 관한 주제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도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 등을 설명을 드릴 텐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항상 기본이 되는 이 뼈대부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제일 첫 단계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의 수립, 그리고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정비 구역의 지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죠.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말고요. 요거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이 됩니다. 물론 도 밑에 시 중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기본 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최근 문제에서 이 정비 기본 계획과 비교할 만한 쟁점을 하나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해서 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뭘 할 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기본 방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 방침 누가 수립하느냐,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기본 방침에 관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 계획도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와 숫자가 똑같아. 구조가 똑같아. 근데 이제 방침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큰 틀이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장 뭐 니들이 만약에 뭘 할 때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요렇게 자 요거에 맞춰서 자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해라는 가이드라인 이걸 우리가 기본 방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 얘기야. 우리가 자, 정부의 조직 체계 등을 검토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자, 중앙 정부가 있습니다. 항상 뭐 드리는 그림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수장이 주로 국토부 장관이 될 테고, 자, 특별시라는 행정구역, 광역시라는 행정구역, 도라는 행정구역 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시 밑에 구라고 하는 거, 광역시 밑에 주로 구가 있죠. 도 밑에 시하고 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 밑에는 시의 일종인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가리켜서 대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해석하면 도 밑에는 대도시와 시와 군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군은 이제 시골. 그래서 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것은 주로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주로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할 테고, 요 그림을 이제 미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논리 구조죠. 기본 방침을 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할 테고요. 나중에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등이 수립한다. 도시장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 밑에 있는 라인을 가리켜서 시군구청장이라 부르는데, 시군구청장이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 요구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묶어서 부를 때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법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요 행정구역 체계에 관한 부분이 자주 이슈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좀 까다롭게 넣었던 거, 기본 방침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이게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방침이 있다고 치고요.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할 테고요. 대도시에서도 자 수원 같은 도시, 성남 같은 도시, 인구 50만 이상 이런 도시 수립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출제 포인트가 아니야. 실제 시험에서 답을 보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요,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수립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야, 도지사가 얘기합니다. 야, 대도시 아닌 시, 너네 사람 많이 모여 사니까 기본 계획 수립해라고 이렇게 얘기. 즉 도지사가 따로 그 시에 있어서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에 있어서 그 시장은 기본 계획 수립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수립하라고 했으니까 숙제해 왔습니다. 이걸 승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되진 않아요. 그럼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요, 자 엄청 복잡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있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시민이 뭐냐 이런 것들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한다. 그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근데 이 복잡 다단한 절차들을 수험생들이 외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럼 시험에 안 나오냐? 나와요. 그래서 외울 게 뭐냐? 이변단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 의견 정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든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이 몇 개가 있어요. 겁나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변단 다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읽지 마세요. 읽어봐봤자 어차피 외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 공통적인 요소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단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숫자 보니까 기본 계획은 스케일이 크거든요. 20% 미만의 범위에서 소규모로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주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자 나머지 잘 모르겠다. 변경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축하는 경우,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외울 게, 자, 끄트머리 가야 돼.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라든가, 생략할 수 있다라든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된다? 이 변단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이때는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변경할 때도 의미상 일정한 절차를 거침이 원칙입니다. 근데 법칙상 이런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무식하게 이변단 이렇게 무식하게 딱 외우고 끝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안이 좀 경미하다고 봐서 일정한 절차 등을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 지문에는 뭐라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쭉 깔아준단 말이에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끄트머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명제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 있어서는요, 공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문 길이가 문제 호흡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택도문소리입니다. 학원 강사 20년에도 아직 못 외워요. 그러면 이건 뒤를 먼저 보는 거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이변단. 의미는 자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이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때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30회 때인가 출제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이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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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단 내용을 읽지 마시고 뒤에 생략할 수 있다. 자 주민의 의견 청취인지 지방의 의견 청취인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인지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어차피 못 외우니까 어차피 여러분은 머리 갖고 못 외울 수 없어요. 만 봐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앞에서부터 읽으면 절대 안 되고요.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딱 해보는 거. 쓱 끄트머리만 보다 보면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변단. 이렇게 가면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이 얘기를 그대로 깔아서 준다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게 10초 정도 지문 한 개를 읽으셔야 되는데 의미 파악까지 다 하셔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읽기에도 10초 동안 힘듭니다. 그래서 뒤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이변단이라고 하는 거. 자, 최근에 문제에서 30회 때 문제에서는 그렇게 한번 나왔었죠. 이 숫자 20%를 25% 이상 이렇게 해서 아니야 경미한 상 바로 정비 기본계획에서 경미한 상은 이변단이라고 하는 거 생략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계획 파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을 갖고 쇼를 보는 거야. 바로 또 하나가 재검토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시장 등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텐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구조가요.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아까 우리 기본 방침도 5년마다 재검토, 10년마다 정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숫자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과거 문제 구성할 때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뭐 이런 시장이라고 제가 총칭하는데 이하고 국토부 장관 기본 방침을 바꿔치기해서 출제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계획 파트에서는 자 시장 등의 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수립을 하게 될 텐데 이변단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에 비해서 국토부 장관 이런 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을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한다 해서 이 정도가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뼈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으게 될 내용 정비 계획에 관한 주제를 이제 봐야 돼요. 해서 자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건 이제 의미상 스케일이 겁나 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각 시군 구청장, 이 서울시 같은 구청장이 되겠지. 이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을 해 갈 것이다라는 계획, 바로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입안권자랑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입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다. 이런 문장이 읽지 마. 그냥 시군구청장이 어떻다 정비계획을 입안을 한다. 또 수립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용어 자체를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걸 누가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구체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해도 좋아라고 마지막 사인해 주는 것을 정비구역 지정이라 불러요. 자, 정비계획 파트는 거의 다 직접적으로 이슈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비교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지방의회 의견 듣고 도시계획의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미 30회 때 뭐가 출제가 됐어? 기본계획 파트에서 이변단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비계획 파트에서도 분명히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아까 정비 기본계획에서 이변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 파트에서는 뭐라고요? 일변이라고 하는 거 날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자, 그다음 변경인 경우, 변경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거 좀 외우려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이제 밤에 퇴근하고 한 새벽 밤 12시 1시 되면 5일짜리 딸내미하고 과외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뭘 알겠어요. 다 합니다. 다 해. 근데 이제 애가 학원도 다닐 테고 또 학교 선생님들 수업도 받을 테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 국사라고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훨씬 나보다 잘 알겠죠. 내가 국사 공부한 지가 벌써 진짜 3, 40년 됐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나를 더 좋아해. 학원 선생님보다. 이유는 저는 이렇게 야매로 가르쳐 주니까. 어차피 넌 머리도 안 좋은데, 아빠 닮아서 머리가 안 좋은데, 이걸 다 쳐 읽은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외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점수가 나와야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딱 정리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것인가 해서 1변 끝난 거예요. 2변단 1변 생략할 수 있다. 굳이 비교하면 우리 정비 기본계획 파트에서 20% 미만의 변경을 가지고 25%의 변경해서 그걸 틀리게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1변이잖아요. 20% 미만의 변경 딱 던지면 또 수험생들 그냥 다고 벌벌 떨지 모질이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야. 자, 정비 기본 계획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한 20% 미만 변경까지는 그까이 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정비 계획은 이 기본 계획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고요? 바로 이때는 10% 미만까지 변경일 때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오늘 외우셨습니다. 생략 2변단의 1변 스케일 큰 정비 기본계획은 2변단 스케일 작은 정비계획은 1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정비 계획의 수립에서 자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게 1변밖에 낼 게 없어요. 자 그럼 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딴 거 나오면 어떡하냐. 아이, 그럼 딴 데 가서 공부를 하던가. 해서 질문 좀 하지 마요. 그냥 질문하지 말고 이게 제가 지금 7년 8년 공부를 해가지고 10년 넘었죠. 이게 수많은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힘드니까 하여튼 시킨 대로 좀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위한 좀 지혜로운 가이드 정도를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훌륭한 가이드라고 하는 거.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 하십시다. 성산포에서 일출. 자, 혹시 성산포가 아니라고 따지지 마요. 나 제주도를 한 번밖에 안 가봤으니까 몰라. 그래서 성산포 일출, 성산봉이다. 성산봉에 일출을 구경한다고 했을 때 겁나 부지런한 가이드는 새벽 1시부터 깨웁니다. 왜? 6시 반에 일출이 있는데 혹시 뭐지? 늦잠 자면 안 되니까 겁나 멍청한 놈이죠.
좀 지혜로운 가이드는 6시 반에 일출이라고 했을 때 6시 15분에 깨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좀 지혜로운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제 강의하는 모토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변단 일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변단 일변 생략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 이렇게 정리드렸고요. 자, 이제 정비계획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데서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10년 동안 2번 나왔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법은 진짜 대중업출제가 되는데 그동안 자주 또는 2번, 3번 내릴 수 있는 영역 이거라도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재건축의 안전이다. 다시 가볼까요? 자, 앞에 순서를 볼 때 이런 식이었지.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이란 걸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비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정비 사업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큰 틀의 그림 정비 기본 계획 수립했고요. 조금 디테일한 그림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재개발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순서가 똑같겠지.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뒤에서 우리가 재건축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텐데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지만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다. 다시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 거야. 요는 이제 뭐냐면 이게 재건축의 취지가 뭐냐면 이게 노블량 건축물이냐 아니냐라는 게 논의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 주택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기 앞서서 안전 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맞아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때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여기 노후 불량 건축물 아니야. 주택 멀쩡해. 그러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재건축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 길었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게 제2호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안전진단의 대상 또는 사유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릴 텐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의 전개를 위해서 정비계획 위반권자 누굽니까? 보통 시군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되겠지. 재건축 정비 계획의 위반을 위해서는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다시 자, 위반권자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는 게 뭔 소리냐면 이게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데서요. 기본 계획에서 자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대강의 스케일 잡아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도 정해놔. 그럼 구청장이 그때 되면 어떻다 안전 진단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별로 안중에 나와도 쟁점이 안 돼.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나오면 학생들 곡소리 날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색깔 보니까 뭐야 10분의 1 나와 있죠.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 이 요청 안전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 길게 보지 말고 어차피 이거가 의미 모르니까 10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기본 계획에서 앞으로 재건축할 지역을 대강 정해놨으면 이때는 그냥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했을 때 알아서 정비계획 수립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자 어떤 지역이 정비 예정구역이 아니야 재건축 예정구역이 아닌데 그 지역 주민들을 보기에 우리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요건을 충족해서 곧 건물 무너질 것 같아 확인해줘 라고 하는 것이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라는 개념. 자 이게 원래 4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 형태를 못 내요. 길어서 여기는 빡딱 쳐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숫자를 연결하시오. 답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요 정도의 문제를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정도 전에는 그 20년에서 10년 전 사이에는 거의 안전이란 파트에서는 제외가 출제 쟁점이 됐습니다. 자, 가보십시다. 지금요, 정비계획 위반권자,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도리한테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꼭 실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외가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세 가지, 원래 법인 네 가지인데 하나는 길어서 안 나오고 이상해서 안 나오고 붕괴, 사용 금지, 진입 도로 등 어떻다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제외라는 키워드를 외워주셔야 돼. 문장 끝을 놓으면 제외한다는 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붕괴, 사용 금지, 세 번째 진입도로. 요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어떻다?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읽지 마시라고 읽어봐봤자 여러분들 외울 수가 없어. 외울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암기하실 게 10분의 1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양들 많으니까 자,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설명드릴게요. 어떤 지역이 정비 예정 구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동네에 있는 이 건물 등에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건물이 지금 뭐야? 이미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가 돼서 무너져 버렸어. 그럼 어느 세월의 안전진단합니까? 그거 했다가는 깔 죽지. 그래서 이건 안전진단 실시할 실익이 없죠. 두 번째, 무너지진 않았는데 이게 뭐야? 사용 금지가 필요한 상태다. 얘도 바람에 막 건물이 흔들흔들 하는 거야. 아직은 완전히 붕괴는 안 됐지만 위험해. 그러면 이건 굳이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재건축은 뒤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이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주택단지로 불렀을 때 요거 주택단지 아닌 지역, 나중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 이쪽에 도로가 있어. 원래 이 아파트 들어간 진입도로가 한 4m 좁았어.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지요. 여기는 주택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바로 같이 묶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때는 주택단지 외적의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의 설치를 해서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 이건 어차피 때려 부실 거야. 그래서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때려 부실 거. 이것은 어떻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10분의 1 하나 외우셨고요.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제외한다. 뭐를? 붕괴, 자, 사용 금지, 진입 도로. 이렇게 세 가지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안전진단 후에 절차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최근 문제에서 개쓰레기처럼 나와서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나왔단 말이지.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하자고는 얘기를 하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 나올 가능성 낮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되더라도 시험 지문에 사이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행정구역 책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청장 등이 특별시나 광역시 있을 테고 또 밑에 대도시, 시, 그 다음에 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냥 구청장 등이 수립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법조문을 분석해 가면 겁나 복잡스러워. 그냥 구청장 등이 어떻다 수립한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게 기본 뼈대야. 그리고 그 위에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정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안전이다. 시장, 군수구청장, 구청장 등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청장 입장에서는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부분 무조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의 본질이 내 낡은 아파트 때려부시고 내 돈 처발라서 새롭게 지어서 내 그 재산의 가치를 늘리겠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재건축의 본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어떤 머리에 총 맞은 구청장이 아니 주택이 버틸 만한데 왜 지랄이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아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해주겠다고. 그냥 안전이다. 봐도 건물이 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곧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무조건 통과, 통과, 통과. 그래서 이 정부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이거 규제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산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게 뭐라고요? 재의요라고 하는 거. 바로 구청장이 제출하게 됩니다. 자, 시도지사가 의뢰하게 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의요, 제일 막내가 보고서를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경우에 따라서 의니까 검토 전문기관에게 난 무식해서 노가다 안 해봐서 모르겠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나와. 그리고 왠지 냄새가 나. 멀쩡한 데 때려 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시도지사가 자기 일을 잘하면 좋은데 시도지사도 표 받아야 되니까 잘 안 해.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와 직결되지 않은 중앙정부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의요라고 하는 거. 제의요 이렇게 그림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정부기획 위반권자 자세히 보지 마시고 구청장을 의미해 문장 외우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 뭐야? 제출해야 된다. 뭐를? 보고서를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의미상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자 이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시도지사 같은 맥락이야. 자, 이 보고서를 봤는데 뭔 소리인지 뭐라고 씹으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다? 전문기관, 자 한국시설안전공단 뭐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런 것을 갖고 문제를 구성하면 손 못 대니까 그냥 시도지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자, 근데 시도지사가 검토 의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자,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야야 너 검토해봐라. 구청장 왠지 냄새 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후에 절차는 뭐라고요? 제의요. 자, 그래서 논리구조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이슈 10분의 1. 세 번째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 쟁점이 바로 제의요. 최근 문제 기출에서 한번 다뤄진 주제인데 별 쓰레기 같은 문제야. 제의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개념 체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수립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정비구역의 지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끌었다가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주로 이제